자, 자리 옮길 동안 그냥 이론적인 얘기 조금 해보면요. 자, 우리가 노이즈 그러면은 이제 랜덤이랑은 조금 달라요. 네, 랜덤은 말 그대로 랜덤하게 뭐 이런 뜻이면요. 자,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랜덤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0일 때는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죠. 1부터 0 사이 값이라 그러는데 어디에 나올지 몰라요. 자, 0보다 조금 큰 0.1에 또 랜덤 값을 넣으면 어디 찍힐지 모르고 이게 랜덤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면 얘가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리드에다가 포인트 넘버를 랜덤 값으로 넣으면은 그리고 그걸로 컬러를 뽑아보면은 알록달록 얼룩덜룩 무슨 색상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게 랜덤이에요. 자, 그럼 노이즈는 뭐냐? 노이즈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값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아무 값이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게 패턴이라고 하긴 그래요. 이게 똑같지 않는데 어찌됐건 이 값들이 여기서 이 값과 이 값, 여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값들을 내보내주는 거를 노이즈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용도는 좀 명확히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후디니를 직접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지오메트리. 자, 그리고 그리드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그리드를 우리가 좀 노이즈를 보기 위해서 해상도를 한 200, 200 정도 이렇게 빽빽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요, 밥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어트리뷰트 밥.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죠. 안에 들어가서요. 자, 여기에 이제 연결을 조금 해줄 건데요. 오늘 배울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드는요, 바로 터뷸런트 노이즈라는 노드예요. 터뷸런트 노이즈.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이드를 만들어주면은 얘가 바로 노이즈를 만들어주는 노드인데요. 터뷸런트 노이즈. 터뷸런트 노이즈. 자, 여기 보면 POS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 포지션을 넣어주면 돼요. 제가 어제 어트리뷰트 이름이 똑같으면 굳이 안 넣어도 웬만하면 동작합니다 그랬었잖아요. 포지션의 어트리뷰트 이름 대문자 P죠. 근데 지금 여기는 소문자 POS로 적혀 있죠. 이건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네. 안 넣어주면 이건 당연히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P를 POS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노이즈, 나온 요 값을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시그니처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1D 노이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찌됐건 요거를 노이즈를 이렇게 CD에다 연결해서 컬러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바로 노이즈예요. 네. 자, 그래서 색상이 우리가 랜덤, 이렇게 랜덤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랜덤, 얘도 포지션으로 이렇게 POS 돼 있죠. 랜덤, 똑같이 요 값을 넣어보면 얘는 뭐가 들어갈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포인트 넘버가 많은데 격자가 찍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클램프 포지션 투 인티저 정수로 클램핑 해라 이게 돼 있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게 랜덤이고요. 아무 규칙 없이 포인트마다 무슨 색이 될지 모르는 반면에 노이즈는 규칙이 똑같이 없긴 하지만 연결성이 있어서 어떤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어주게 돼요. 자, 이제 노이즈 파라미터를 조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보이는 시그니처는 1D 노이즈, 3D 노이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물이 하나가 나오느냐 아니면 벡터가 나오느냐 이 차이겠죠. 3D 노이즈로 바꿔주면요. 이제 RGB가 다 다른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게 돼요. 1D 노이즈는 값이 하나니까 이제 회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노이즈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이즈,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하나씩 보면요. 펄린 노이즈, 요거 원디로 볼게요. 예, 이렇게. 자, 펄린 노이즈라는 노이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펄린 노이즈, 스펄스 컨볼루션 노이즈, 엘리게이터 노이즈, 심플렉스 노이즈, 그 다음에 제로 센트로이드 펄린 노이즈.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엘리게이터 노이즈를 제외하고는 얼추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느낌이 요 펄린이랑 엘리게이터 특히 요거는 조금 모양 패턴이 조금 특이해요.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좀 있다. 원하는 걸 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은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프리퀀시, 옵셋, 앰플리튜드, 러프니스, 어테뉴에이션, 터뷸런트 이렇게 몇 가지인가요? 터뷸런스,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프리퀀시는 우리말로 하면 빈도수예요. 빈도수. 이 노이즈가 얼마나 빈도가 자잘자잘한지. 자, 얘를 올려보면요. 이렇게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노이즈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프리퀀시가 내려가면 이 노이즈 크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이런 옵션이에요. 그래프에 우리 우리 이거 똑같죠? 우리 함수 H 익스프레션 배울 때 나왔던 바로 그 프리퀀시예요. 여기서 옵셋이 뭐였죠? 그때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 그게 옵셋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옵셋을 움직여보면 X축으로 옵셋, X축으로 옵셋, Z축으로 옵셋, Z축으로 옵셋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Y로 움직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얘는 그리드라서 Y축이 없으니까요. Y로 움직여보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스피어 이런 걸로 볼 때는 Y로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리드라 이런 식일 거고요. 자, 앰플리튜드는 노이즈의 세기예요. 우리 그때 식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2배 그러면 2배 세지는 거고 3배 그럼 3배 세지는 거예요. 5 이렇게 하면 5배 세져서 더 하얘지는 거고요. 10 이러면 10배 세지는 거고요. 0.1 그러면 흐리흐리해지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우리가 봐왔던 옵션들이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이제 러프니스가 있고요. 터뷸런스가 있어요. 자, 어테니에이션은 조금 빼두고요. 자, 터뷸런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저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다 비슷한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터뷸런스 혹은 파워라는 표현, 파워는 조금 다르겠죠. 터뷸런스, 그 다음에 옥테이브라는 표현을 쓰고요. 옥타브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혹은 이터레이션 이런 표현, 뎁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다 무슨 뜻이냐면 몇 번 반복할 거냐. 파라미터마다 이름들을 이런 종류들로 쓰는데 얼추 뉘앙스를 봐서 그런 옵션이 섞여 있으면 아 이거 반복 횟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쓰일 때 파라미터가 정수로 돼 있어요. 파라미터들은요. 반복 횟수니까 당연하겠죠. 터뷸런스 5, 이 얘기는요. 5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얘를 한 번, 0번 그러면 사실 이 렐리게이터 노이즈는 이런 노이즈인 거예요. 이런 노이즈. 자, 이제 한번 노이즈가 어떻게 바뀌나 잘 보세요. 한 번 반복을 하면은 요 위에 보는 것처럼 요거보다 절반 정도 작은 사이즈를 한 번 더 겹쳐 놓죠. 한 번 더 반복하면 더 작은 노이즈를 또 한 번 더 놓고요. 한 번 더 하면 더 작은 걸 한 번 더 놓고 한 번 더 하면 더 놓고 이렇게 만들어진 노이즈가 엘리게이터 노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터뷸런스 옵션이고요. 다른 노이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스피어 컨볼루션 노이즈도 원래는 이런 노이즈고요. 네, 이런 노이즈.
펄린, 오리지널 펄린, 이런 노이즈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분명히 겹쳐지는 게 눈에 보였는데 어느 순간 더 올려도 변화가 없어 보이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가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처음 이 세기보다 두 번째 반복할 때 조금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연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값이 바로 요 러프니스예요. 그러니까 러프니스 0.5란 얘기는요. 한 번 반복할 때마다 0.5배씩 값을 앰플리튜드를 줄여서 반복해라 이런 의미예요. 자, 만약에 러프니스가 0.5가 아니라 1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1이니까 아예 에러가 나네요. 1 하지 말고 0.99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반복할 때마다 거의 안 줄어들겠죠. 한번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보이죠, 지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게 러프니스고요. 다만 러프니스가 0.5쯤 되면은 이제 저쯤 올라가면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 말은 러프니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이즈가 반복할 때 점점 작아지는 것들이 사이즈가 덜 줄어드니까 더 이렇게 자글자글한 디테일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러프니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잔 디테일들이 더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마치 프리퀀시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프리퀀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해요.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이 러프니스가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전체 패턴 사이즈가 이렇게 반복되는 반면에 이제 러프니스는 그 작은 디테일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러프니스고요. 자, 러프니스가 아무리 올라가도 당연히 터뷸런스가 높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터뷸런스가 아무리 높아도 러프니스가 낮아버리면은 역시나 별로 효과가 안 보이겠죠. 몇 번만 반복한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관계가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막 만든 그 뭐라 그럴까요? 변경했던 파라미터들은요. 잘 보면은 여기서 검은색과 흰색의 영역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비슷비슷해요. 무슨 의미냐면 제일 밝은 데랑 제일 어두운 데에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반반이죠, 얼추. 이렇게 하얀색들 일로 쫙 밀고 검은색들 밀고 그러면 이렇게 딱 절반 정도 돼요. 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림 그리던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이제 그림 그리는 분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좋은 그런 레이아웃, 그림 이런 것들은 이제 만화책 한 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검은색 잉크 부분만 따로 모아놓으면 이렇게 절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비율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노이즈들은 보면은 이 비율이 깨지지는 않아요. 러프니스가 올라간다는데 얘가 전부 하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하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색과 하얀색의 어떤 비율이 일정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어테뉴에이션 같은 경우는 값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값이 내려가면 이렇게 전부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분포 자체가 이동을 해요. 자, 좀 정상적인 상태로 5, 0.5 이렇게 놓고 보면요. 원래 어테뉴에이션 1이었던 이 노이즈가 얘가 내려가면은 점점 하얀색 쪽으로 값들이 옮겨와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데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거고요. 반대로 1보다 올라가면 이렇게 검은색 비중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밝았던 데들도 다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테뉴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뭐냐? 어테뉴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 방금 말한 분포가 바뀌는 특성 때문에 이제 많이 안 건드리는 편이고요. 특히 컬러나 뭐 이런 거 노이즈 줄 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덜 쓰이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터뷸런스, 뭐 러프니스, 프리퀀시 뭐 이런 걸로 좀 조절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터뷸런트 노이즈는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요. 자, 후디니의 노이즈가 이제 터뷸런트 노이즈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자, 탭에 노이즈 이렇게 가보면은 자, 몇 가지 노이즈 타입들이 있고요. 그 중에 그나마 많이 쓰이는 거는 이 안티얼라이스드 노이즈랑 터뷸런트 노이즈고요. 다른 노이즈들은 좀 패턴이 조금 특이해서 뭔가 특별한 용도로 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잘 이루지는 않아요. 안티얼라이스 노이즈 같은 경우도 만들어 보면 터뷸런트 노이즈랑 옵션이 거의 똑같죠. 예, 거의 비슷하고요. 노이즈 타입은 대신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면 포지션, POS, 프리퀀시, 옵셋, 앰플리튜드, 러프니스 여기는 터뷸런트라고 안 표현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옥테이브즈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근데 두 개는 결국 같은 옵션이고요. 자, 여기 펄린, 심플렉스 이렇게 돼 있는데 포지션, 1D 노이즈로 이렇게 해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맥스옵타임 5, 요게 펄린 노이즈네요. 터뷸런스에도 똑같이 111000 아이고 111000 이렇게 맞춰서 놓고 타입은 펄린 노이즈 이렇게 해보면 좀 다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노이즈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색깔 차이만 있고요. 자, 이번엔 여기 심플렉스 얘도 심플렉스 여기 있었죠. 자, 바꿔보면 얘도 보니까 색상 차이만 조금 있고 노이즈는 거의 비슷하죠, 두 개가. 그쵸?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두 노이즈는 거의 같은 느낌의 노이즈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요. 터뷸런스 노이즈는 뭐가 더 많아요? 종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심플렉스 이 AA 노이즈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요. 터뷸런스 노이즈는 가만히 보면은 항상 포지션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AA 노이즈는 여기 시그니처 보면은 들어오는 인풋이 여러 개예요. 보면은 1D도 있고 4D도 있고 그래요. 자, 1D 자체는 이제 터뷸런트 노이즈도 한 개만 넣으면 돼요. X 벡터에다 하나 넣으면 그게 1D 노이즈겠죠. 그런데 저 4D 노이즈 저기에는 포지션이 4개가 들어오니까 X, Y, Z 말고 하나가 남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시간을 넣는다던가 뭐 다른 것들을 넣어서 노이즈를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AA 노이즈를 좀 활용을 해야 될 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터뷸런트 노이즈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제한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AA 노이즈 같은 경우는 또 AA 노이즈, AA 플로우 노이즈, 안티얼라이어스 이런 노이즈도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예 플로우 값이 따로 있어서 4D 노이즈 이런 거 말고도 노이즈를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서 이 노이즈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터뷸런트 노이즈로. 아까 본 것처럼 옵셋 값을 주면 돼요. 근데 X, Z는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변하게 하려면 Y로 이렇게 주면은 얘가 막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스피어나 이렇게 X, Y, Z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변하게 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X, Y, Z 속도를 다 조금씩 다르게 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좋은 각들이 있어요. 조금 하다 보면 이거 괜찮네 이럴 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종류들로 쓰면은 조금 더 쉽게 해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컬로이즈라는 이렇게 좀 컬이 뭐죠? 파마할 때 요 컬이라 그러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런 노이즈가 하나 더 있고요. 뭐, 요 정도 노이즈들을 비교적 많이 쓰이는 편인데,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터뷸런트 노이즈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를 더 많이 쓰는 작업자들도 있기는 해요. 뭐 작업자 스타일인데, 이제, 그래도 터뷸런트 노이즈가 더 대세예요. 어찌됐건.
왜냐하면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노이즈들, 노드들을 조금 알아봤고요.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터뷸런트 노이즈가 이렇게 모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균등하게 많이 쓰진 않아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거는 스페어 컨볼루션, 오리지널, 그리고 엘리게이터 이렇게 세 개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저 노이즈들은 각각 좀 특징이 달라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모양이 다른 건 당연히 다른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범위가 달라요. 랜덤 함수는 0에서 1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이즈들도 전부 0에서 1이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저 종류마다 그 레인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 레인지는 러프니스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러프니스가 나죠. 터뷸런스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펄린 노이즈 같은 경우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거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컬러 값 해보면 제일 작은 값이 0.5, 값이 1.3이에요. 그러니까 0도 아니고요. 0.5에서 1.3 정도 값을 갖는. 그래서 저 펄린 노이즈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쓰기가 까다롭거든요. 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많이 안 쓰이고요. 자, 이번에는 많이 쓰인다는 오리지널 펄린 노이즈를 보면은 레인지 간격이 자, 정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렬 안 되죠, 지금. 그쵸? 보이시나요, 화면? 이렇게 누르면 정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정렬 안 되죠? 약간 버그 같은 경우 그런 식이고요. 이렇게 노드 바뀌거나 값이 바뀌면 이렇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다른 걸로 한번 정렬하고 다시 정렬해주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0.52에서 0.49죠. 그러니까 얼추 마이너스 0.5에서 0.5 언저리로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페어 컨볼루션 노이즈도 한번 보면은 얘도 0.73 마이너스 0.659 그러니까 얼추 얘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긴 한데 아까 걔보다는 값이 조금 더 크네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 펄린 노이즈랑 스페어 컨볼루션 노이즈 그 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값이 0에서부터 1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까지 이렇게 노이즈 값이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마이너스 1까지 가지를 않아요. 약간 작아요. 그것들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0.6이고 약간 7이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노이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는 위에가 좀 클 때도 있고요. 또 이게 움직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서는 네, 아래가 더 큰 뭐 요런 정도예요. 저 느낌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위에 맥시멈 이런 게 아니라 아까 펄린 노이즈 같은 경우는 1.3, 0.5면 거의 노골적으로 위쪽이 더 큰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저 두 노이즈는 사실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엘리게이터 노이즈만 조금 달라요. 엘리게이터 노이즈 보면요. 간격 구간을 보면은 자, 제일 작을 때가 0.0017에서 0.5374. 그러니까 엘리게이터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일단 위도 1까지 안 가고 이거는 뭐 둘째 치고 일단 중요한 거는 0에서부터 시작해요,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는 노이즈. 이 노이즈들 중에 엘리게이터만 그래요. 마이너스로 값이 안 가요. 자, 그리고 이제 노이즈 패턴 자체도 엘리게이터는 좀 다르고요. 다른 거랑. 자,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컬러를 쓸 때는 물론 펄링 노이즈 이런 걸 가지고 핀 레인지를 해서 써도 되지만 엘리게이터가 편해요. 왜냐하면 컬러는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0에서 1까지를 넣으면 되니까 엘리게이터가 편해요. 근데 반면에 포지션에다 노이즈를 주고 싶은 경우, 위치에다 노이즈를 주고 싶을 때는 엘리게이터를 쓰면은 다 플러스 쪽으로만 움직이겠죠. 마이너스로 하나도 안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한쪽으로 편중돼 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핀레인지로 조절해줘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쓸 때는
포지션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경우엔 저 펄린이나 오리지널 펄린이나 스퀘어 컨볼루션.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컬러 같이 플러스만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엘리게이터를 쓰면 그냥 좀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터뷸런스 노이즈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프로모트 파라미터 만들고 있기가 귀찮아요. 우클릭 눌러보면 여기에 백스 밥 옵션에 가보면 Create Input Parameters라는 옵션이 있어서 전체 한 번에 파라미터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다시 터뷸런스 노이즈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파라미터들을 좀 빼려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아까 옵셋에다가 움직여서 이렇게 키를 주면은 얘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노이즈를요.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T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값이 움직이면서 노이즈가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키를 다시 풀어볼까요? 움직였죠, 갑자기. 네, 키 푸니까 움직였어요. 값을 조절하니까 움직여요. 그쵸? 네, 움직여요. 지금 조절하니까. 다시 키 줘봐야지. $T. 움직였네요. 그쵸? 네, 안 움직여요. 그쵸? 또 멈췄죠? 익스프레션이 안 먹나? 키를 줘볼까요? 알트 클릭. 여기 와서 스스스스스스스 알트 클릭. 안 움직이죠? 네, 안 움직이네요. 자, 백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백스는요, 키가 안 들어가요. 네, 키가 안 들어가요. 이 밥 안에서 키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키가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저 옵셋에 키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라미터로 빼면 돼요. 그러니까 키가 필요하거나 뭔가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면 이렇게 파라미터 백스 어디 갔죠? 백스 크리에이트 파라미터스 뭐 그냥 빼도 되고요. 예. 백스 크리에이트 계속 백스 크리에이트 인풋 파라미터스 이렇게 해서 빼주고 이제 여기다가 옵셋에다 $T 이렇게 주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렇죠? 라고 원리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밥 노드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거를 백스 코드로 변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노드들을 백스 코드로 변환할 때 $T라고 변환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값을 그냥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코드가 그러면 움직이면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키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렇게 백스루짱 코드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값이 막 코드 값이 바뀐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키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파라미터로 뺀다는 얘기는 코드를 바꿔놓고 그 코드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밥 내부에서는 키가 안 들어가고요. 후디니에는 그렇게 키를 못 넣는 노드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밥 안에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쌉에도 예를 들면 에디트 노드 같은 경우는 키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제 작업을 하나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백스 노이즈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좀 FX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우리 여태까지 거의 다 모델링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FX 작업 같은 걸 할 만한 게 생겼는데, 자, 노이즈만 갖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그 전기 작업이에요. 번개. 우리 아이언맨의 채찍, 전기 채찍 이런 것들을 이제 노이즈만 갖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 이러면은요 보통 이렇게 가지들이 쳐지죠. 이렇게 가지들이 쳐지잖아. 벼락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런 거는 또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엘 시스템 뭐 이런 걸로 만들 수는 있지만 다만 이런 건 좀 어렵지만 다만 아까 말한
아이언맨 채찍이라던가 뭐 이런 줄기 타입의 전기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비교적 노이즈만 갖고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이즈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전기 라이트닝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점을 하나 찍을 건데요. 어드 이렇게 해서 어드라는 노드 했었나요? 처음인가요? 이렇게 뭘 추가해주는 노드인데요. 점도 찍을 수 있고, 뭐 폴리곤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뭐 간단한 걸 만드는 노드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포인트 탭에 이렇게 체크해주면 점을 한 개 찍어주는 노드예요. 점을 한 개. 0, 0, 0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노드예요. 우리 또 점을 찍어본 적은 없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체크해서 0, 5, 0에다가 만들어줄게요. 얘는. 그래서 하나는 0, 0, 0에다가 하나는 0, 5, 0에다가 5는 어디 있나요? 네. 하나는 0 이렇게 0, 0, 0에다가 좌표가 안 보이니까 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는 0, 5, 0에다가 위쪽 어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찍어주고요. 이 두 개를 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자, 그러면 이제 점 두 개가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고요. 자, 다시 밑에다가 어드 노드 하나를 달아줄 건데요. 자, 아까 어드는 그냥 뭐 이것저것 만든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점을 만드는 데면은 요 옆에는 폴리곤을 만드는 탭이고요. 폴리곤을 어떻게 만드냐면 현재 들어있는 점들을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점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점을 이어서 만들 거예요. 옆에 보면은 바이 패턴 말고요. 바이 그룹이라는 탭이 있어서 그룹으로 바꿔주니까 바로 점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룹을 지정해주면은 특정 그룹에 있는 점들만 이어주겠죠. 근데 지금은 비어 있으니까 그냥 다 이어준 거예요. 어차피 점 두 개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인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왜 라인을 이따위로 만들었는지는 이제 수업 좀 뒷부분에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이 라인을 가지고 그걸 만들 건데요. 그 번개를 만들 건데요. 지금 점이 두 개밖에 안 찍혀 있어서 뭘 노이즈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리샘플 노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요거 너무 점 개수 적고요. 노이즈 주기에는 너무 적으니까 0.01 렌스를 더 줄여서 이렇게 좀 빽빽하게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밥을 하나 달아서 이제 노이즈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저장 한번 할게요. 세이브 시네 녹화 잘 되고 있죠? 네. 제 이름에 밥, 백스, 노이즈. 자, 어영부영 벌써 한 달이 끝났죠? 네, 오늘 2개월 첫 수업입니다. 네. 자, 노이즈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대표적인 터뷸런트 노이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지금 우리가 노이즈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이 라인의 위치에다가 노이즈를 줘서 꼬불꼬불꼬불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지션에다가 이 노이즈 값을 더해 줄 거예요. 어느 점은 여기로 더 플러스를 더하고 어느 점은 마이너스를 더하고 이러면 이렇게 노이즈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더해 줄 거고요. 자, 이때 엘리게이터 노이즈를 쓰면 전부 플러스 방향으로만 이렇게 찌그러질 거예요. 0에서 1까지니까요. 그래서 스페어 컨볼루션이나 뭐 오리지널 펄링 노이즈 이런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있는 노이즈를 써야 이렇게 균등하게 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터뷸런스 노이즈에 포지션을 먼저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포지션의 XYZ를 움직일 거니까 요 시그니처도 1D 노이즈가 아니라 3D 노이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바꿔줄 건데 요거는 파라미터로 빼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드 더해주는데요. 포지션에다가 P 요 노이즈를 더해서 더한 결과를 포지션으로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전부 우클릭의 백스의 요 크리에이트 인풋 파라미터스 이렇게 해서 밖으로 싹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여기 백스 탭에 크리에이트 여기 지금은 없는데요. 아까 있었죠. 크리에이트 인풋 파라미터스. 자, 탑뷰에서 보면요. 여기 0 기준으로 지금 전부 플러스 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이게 엘리게이터 노이즈라 그런 거고요. 자, 밖에 나가서 이 옵션을 엘리게이터가 아니라 뭘로 바꿔줄까요? 스페어 컨볼루션 노이즈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주니까 이제 이렇게 분포가 바뀌었고요. 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옵셋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노이즈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 균등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자, 다시 센터에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노이즈가 들어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프리퀀시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2배 정도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2배 정도 했고요. 앰플리튜드가 이게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번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꼬부라졌죠.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한 0.4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움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 움직일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번개를 좀 움직이게 해줄 건데요. 자, 기왕 움직일 거 그냥 움직일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좀 흐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요.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좀 할 건데요. 그러려면 옵셋을 Y축을 가지고 움직여주면 되겠죠. 노이즈가 Y쪽으로 움직이게요. 자, 옵셋 값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위로, 올라가죠? 예. 옵셋 값을 아래로 내리니까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식을 줄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마이너스 달러 T, 타임의 약자였죠. 마이너스 달러 T 이렇게 해서 달러 F는 너무 빠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은 리얼타임이 아니고요. 자, 여기 시계 모양 여기 클릭해서 리얼타임으로 보니까 요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2.2 정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속도감이 있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번개 모양이 너무 정직하죠.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정직해요. 자, 이거를 움직이려면요, 뭐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요 옵셋 값도 같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옵셋에다도 뭐 식을 적당히 넣어주면 될 텐데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예를 들어서 나는 번쩍번쩍 변하게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달러 t 곱하기 한 4배 정도 한번 속도를 줘보지.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얘가 내려가질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요. Y보다 X가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눈에 내려가는 모습이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기에는 하되 어느 방향을 잡아줄 때는 방향 잡은 것보단 좀 느리게 다른 쪽에다가 식을 좀 이렇게 넣어주면은 움직임이 보이면서도 좀 이렇게 움직이게 내려가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에다가 4를 곱할 게 아니라 한 0.75 정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 내려가는 게 눈에 인지가 되죠,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한결 좀 번개 같은 느낌이 나네요.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번개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뾰족뾰족한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노이즈를 하나 더 줄 건데요. 노이즈는 꼭 한 개만 주란 법은 없어요. 예, 여러 개 줘도 되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요. 여기다가 노이즈 하나를 더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해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주죠. 터뷸런스 노이즈 하나를 만들어서 똑같이 포지션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합쳐진 거를 넣어도 두 개는 그렇게 크게 막 다르진 않아요. 어차피. 자, 이렇게 다시 이걸 포지션으로 넣어서 어드 이렇게 더해주고요. 그랬더니 이제 노이즈가 하나 더 들어간 게 보이죠. 자, 지금은 여기가 원디 노이즈라 이렇게 전부 한 방향으로 노이즈가 들어간 거고요. 자, 3D로 바꿔준 다음에 자, 보면은 요게 3D 노이즈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요 나머지도 전부 파라미터로 빼겠습니다. 백스의 create input parameters.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그랬더니 이제 밑에 파라미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네.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요. 난 이게 보기가 좀 그래. 헷갈려. 이러면은 자, 여기에 edit parameter interface. 요 우리 배운 적 있죠? 우리 나선 계단 뭐 이런 거 과제 나갈 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희한한 표시의 아이콘으로 파라미터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백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라미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고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이동은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다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놔둬도 되지만 이렇게 폴더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메인 노이즈 이렇게 해주고 처음에 만들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고요. 밑에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세컨드 노이즈, 세컨드 노이즈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넣어주고 어플라이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서 보기 좋게 파라미터에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나는 한 대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요거 모양을 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플 얘도 심플 이렇게 바꿔주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나눠줘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백스는요, 백스 파라미터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또 조절해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노이즈를 조금 더 주고 싶은 건데 지금 프리퀀시도 그렇고 요 앰플리튜드도 그렇고 엘리게이터 노이즈도 그렇고 다 조금 그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자, 스페어 컨볼루션 노이즈 마이너스 플러스 다 들어갈 수 있게 바꿔주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앰플리튜드 0에서 1 해보니까 너무 크게 들어가서 작은 디테일이 아니라 막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앰플리튜드 요 프리퀀시를 일단 아주 잘게 한 8배, 888 이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찌그러졌고요. 자, 그러면 노이즈는 대신에 아주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0. 좀 그냥 쭉 내려볼까요? 쭉 0까지 0. 요게 이제 없는 상태고요. 조금만 살짝 조금만 0.05, 05, 예, 조금만 있는 둥 마는 둥 조금만 주도록 하고요. 대신에 조금 까끌까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 배웠던 러프니스 값을 조금 올려서 0.7 정도. 그래서 조금 더. 네.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요거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두 번째 어드를 디서블 해보면 이렇게 밋밋했던 애들이 이렇게 조금 더 까끌까끌 이렇게 살짝 잔 디테일. 지금은 잔 디테일을 주는 거지 굵은 모양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번개 같은 이런 디테일을 조금 추가해 줘 봤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전기를 한 줄기 만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언맨 채찍을 봐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한 줄기인 경우는 많지 않죠. 여러 줄기가 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작업은 막 복잡하게 했지만 라인이에요. 라인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라인을 복사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라인을 좀 몇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로 이걸 복사해 줄 거냐면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던 포이치를 가지고 복사해 줄 건데요. 이거는 뭐 포인트로 반복 이런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 만들 거니까 포이치 넘버로 만들어 주죠. 포이치 넘버. 자, 포이치 넘버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제 자, 얘들은 개별로 노이즈들이 다른 노이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10번 이렇게 10번 반복하면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주고 요 노이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포이치를 달아준 다음에 요 안에다가 요 노이즈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옵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카운트, 이터레이션 10번 반복,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넘버로 할 때 프랙탈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피드백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은 번개 하나를 이리저리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10개 만들 거니까 여기도 머지 이터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인풋 쪽도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패치 인풋. 위에 인풋을 계속 넣어서 10번 반복해서 합쳐라. 이런 의미겠죠. 자, 지금은 저 밥 옵션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합쳐져서 10개가 나오긴 했지만 노이즈가 다르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매번 반복할 때마다 노이즈가 다르게 들어가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뭔가 다른 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값이 여기 메타에 이터레이션이라는 디테일 어트리뷰트로 들어갑니다. 라고 배웠었죠. 자, 기억나시죠? 안 난다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디테일을 해서 여기 어딘가에 넣어줄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 보니까 개별 다 다른 거를 만들려면 뭘 바꿔주면 될까요? 매번 다르게. 랜덤이면 시드를 바꿔주면 됐을 텐데. 얘는 시드가 아니라 뭘 바꿔주면 되냐면 옵셋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옵셋이 어때요? X랑 Y 다 썼죠. 근데 다행히도 Z가 비어있네요. 그러면 저 Z에다가 이제 뭔가 다른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Z 값을요, 살짝 변경해 보면은 이 노이즈는 살살 움직여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 그냥 다른 노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 어떤 애는 20, 30, 40 이렇게 아무 값이나 막 들어오면 전부 다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흔히 랜덤 시드 넣듯이 쓰고 싶을 때는 저 옵셋에 달러티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값이나 막 들어가게 뭐 0부터 1000까지 랜덤하게 뭐가 들어가든지 뭐 이런 정도면은 사실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자, 요 메타를 쓸 수 있게 이름을 물론 이 이름을 그냥 바꿔도 돼요. 사실 메타 이렇게 바꾸고 써도 돼요. 편하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요 값에다가 이제 식을 넣어줄 건데요. 디테일 익스프레션 메타 노드에 있는 어떤 어트리뷰트 이터레이션 어트리뷰트를 XYZ 0 가져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3 이렇게 오겠죠. 자, 그냥 넣어도 사실 거의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프리퀀시가 아주 작으면은 0에서 1까지도 이렇게 서서히 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랜덤하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변할 수 있어서 보통 이런 종류의 랜덤을 원할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1은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000, 세 번째 2000 이러면은 노이즈에 막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랜덤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각자의 줄기들이 다 다른 값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해보면 10줄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옵셋 값에다가 이렇게 랜덤을 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좀 다양하게 하고 싶으면 옵셋만 랜덤 할 게 아니라 프리퀀시도 좀 다르게 해주면 더 좋겠죠. 지금은 요 프리퀀시가 다 똑같죠. 다 같은 프리퀀시로 내려가니까 어떤 애는 좀 프리퀀시가 이렇게 길고 어떤 애를 좀 더 작고 이렇게 해주면 요거보다 조금 더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타 이미 사용한 게 있으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늘 하듯이 우리 요 이터레이션 값을 가지고 요 프리퀀시에다가 랜덤 프리퀀시, 핀레인지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프리퀀시는 2 이거 똑같이 쓰면 되니까 3번을 쓸 필요가 없겠죠, 식을. 그래서 이거 한번 했었을 텐데 요 파라미터 이름에다 마우스를 요 두 번째에다 드래그 이렇게 해주면 어디 갔냐? 왜 이러가느냐? 자, 요 스탑 해놓고요. 스탑 해놓고 드래그 릴레이티브 채널 레퍼런스 드래그 릴레이티브 채널 레퍼런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두 개가 첫 번째 파라미터랑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어느 정도 느낌으로 줄지 좀 보는 게 좋으니까요. 자, 일단 좀 프리퀀시가 낮은 애들 어느 정도 줄까 보면 한 0.5 정도 주면 될까요? 네. 제일 낮은 애들. 그 다음에 제일 센 애들은 한 2배 정도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좀 랜덤하게 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자, 자, 일단 랜드 함수보다 디테일, 메타의 이터레이션 0 요게 이제 이터레이션 값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랜드 함수에 넣어서 랜드 더하기 적당히 시드 주고요. 그 다음에 fit01 얘를 0.5에서 2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식 보이시나요? 식을 이걸 보고 따라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이해해서 직접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이 디테일 메타 이터레이션 값을 랜드 함수에 이렇게 시드 더해서 넣은 다음에 fit01로 0.5에서 2까지 이렇게 주기를 다른 값을 줘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애는 프리퀀시가 좀 이렇게 크고요. 어떤 애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자글자글한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자,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정도까지 해봤는데요. 자, 번개가 좀 많죠?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네. 자, 우리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좀 보면요. 특히 저런 종류, 꽝꽝 이런 거 말고 영화나 이런 데서 보이는 이런 이렇게 손대는 막 이런 것들 보면요. 이런 번개들이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래요. 어느 줄기는 사라졌다가 또 다시 좀 있으면 나타나고 또 어느 줄기가 또 사라졌다 나타나고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일부러 조금 많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져 있는 애들이 꽤 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딜리트로 지우면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아니죠. 우리가 P스케일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스케일을 줄였다 늘렸다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사라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P스케일을 줄였다가 나타날 때 다시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후디니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요. CD가 컬러를 조절하듯이 투명도를 조절하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어트리뷰트 이름이 그대로 알파예요. 알파. 다만 A가 대문자예요. A가 대문자. 그래서 대문자 A로 알파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면 그게 얘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밑에다가 어트리뷰트 맙을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어트리뷰트 밥을 하나 이렇게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바인드 익스포트 하나 만들어서 이름에다가 대문자 A, 알파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들 클릭 눌러보면 아직 안 만들어졌죠? 네. 여기에다가 when input is connected 연결이 돼야 만듭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컨스탄트 노드 하나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죠.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자, 왜냐하면 값이 0이라서 그래요. 얘를 올려보면 이렇게 투명도가 조절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아, 이제 알파에 따라서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알파를요,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될 건데, 얘가 어떤 애 꺼져 있고 어떤 애 켜져 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함수가 뭐가 있다? 사인 코사인 함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인 코사인 함수는요, 굉장히 정직해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런데 얘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물론, 다다다다다, 이거는 아니지만,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시 좀 나왔다, 뭐, 이렇게 좀 불규칙한 게 더 괜찮겠죠. 형광등 깜빡, 뭐, 깜빡깜빡, 뭐, 이러듯이요. 자, 그래서 사인 함수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좀 불규칙한 그래프가 나오는 함수여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바로. 그게 노이즈예요. 그렇게 쓰는 게. 자, 그래서 노이즈를 쓸 건데요. 자, 우리가 노이즈 방금 어떻게 썼죠? 포지션에다가 위치를 넣어주니까 그림이 색상들이 다 다르게 나왔었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내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갈 때도 다른 값이 나오지만 이렇게 갈 때도 계속 다른 값이 나오고 그 다른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에다가 위치를 넣어줘서 계속 색깔이 바뀌던 거를 위치를 안 넣고 대신 뭘 넣으면 되냐면요. 시간을 넣어주면은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점점 다른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POS라는 파라미터가 왜 대문자 P로 안 돼 있냐면요. 기본적으로는 포지션을 쓰는 게 좋지만 그게 꼭 포지션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터뷸런트 노이즈란 노이즈에 들어가는 그 값은 어느 값에 따라서 노이즈를 만들 거야지 꼭 포지션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즈의 포지션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방금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터뷸런트 노이즈를 그대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밖으로 꺼내는 그 값이 포지션 이런 게 아니라 알파죠. 그러면은 3D 노이즈일 필요가 없고 1D 노이즈면 될 것 같아요. 1D 노이즈. 자, 그 다음에 오리지널 펄린 노이즈로 이번에는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요. 자, 요렇게 보죠. 포지션에다가 뭘 넣어주냐면요. 타임을 넣어줄 거예요. 타임을. 자, 그런데 이 타임은 플롯이고 포지션은 벡터죠. 사실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되면서 돌아가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줄 거예요. 플롯 투 벡터 이렇게 만들어서 첫 번째 인풋에다가 이렇게 타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를 포지션에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위치로 따지면은 Y랑 Z는 다 똑같은데 X축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X에 따라서도 노이즈가 바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쟤는 타임에 따라서 노이즈가 바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알파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라미터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자, 밖에 이렇게 스톱 해놓고 여기 터뷸런스 노이즈를 백스 옵션에서
create input parameters 이렇게 해서 빼버리고요. 자, 프리퀀시는 요거보다 조금만 올려줄게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올려주고요. 프리퀀시가 2배 올려줬다는 건 더 빠르게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겠죠. 예, 빈도가 올라간 거니까요. 노이즈 패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러프니스도 조금만 올려줄게요. 0.6 조금만 올려줄게요. 자, 러프니스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빠르게 깜빡깜빡 하는데 그 깜빡거리는 주중에 다다다닥 이렇게 깜빡깜빡 이런 잦은 깜빡임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아까 컬러로 따지면 이렇게 까끌까끌한 이런 느낌이 늘어나듯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느낌들이 추가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설명했을 때 보셔서 알겠지만 이 노이즈가 값이 보통 1이 아니라 1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알파가 밝을 때 한번 보면요. 알파가 이렇게 밝을 때 한번 보면은 이때 볼까요? 값이 1이 아니라 좀 낮아요. 그쵸? 근데 이게 번개고 그런데 이렇게 낮으면 안 되니까 앰플리튜드를 한 2배 정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환하게 켜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이제 번쩍번쩍 좀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애당초 목적이요. 이렇게 10개가 전부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타이밍에 번쩍번쩍 거리면서 이 느낌을 만들라 그랬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들어가서 각각의 번개 라인에 따라서 이 터뷸런스 노이즈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게 좀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얘 라인마다 뭐가 달라요? 프리미티브 넘버가 다르겠죠. 첫 번째 라인은 0번, 두 번째 라인은 1번. 여기는 지금 포인트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기 프림넘이라는 어트리뷰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리미티브에 속하는 포인트들은 전부 0일 거고요. 두 번째 1번 프리미티브에 속하는 포인트들은 다 1번을 갖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요 프림넘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들어있네요. 자, 그럼 쟤를 어디다 연결해서 다 다르게 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옵셋을 실수는 아니지만 파라미터로 빼버렸어요. 그쵸? 저기다 연결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옵셋 말고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여기선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면은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지금 포지션을 우리가 그리드를 쓸 때는 XYZ를 썼지만 지금은 시간만 X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YZ은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프리미티브마다 Y 혹은 Z 값을 전혀 다른 걸 주면 이 타이밍들이 전부 달라지겠네요. 자, 그냥 연결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연결해보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넘버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노이즈 Z에다 넣어주면 이제 각각 넘버마다 위치들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노이즈의 그 만들어지는 게 달라지면서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다른 주기로 번쩍번쩍거리는 번개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번개니까요. 색상만 조금 잡아줄게요. 그래서 컬러 노드 하나 달아서 자, 컬러 노드 하나 달아서 자, 노란색 이렇게 해주니까 노란 번개가 만들어졌는데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세기가 그러면 그냥 밸류를 한 5배 정도 올려주면 예, 더 번쩍번쩍해지는 예, 이런 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 거고요. 지금 잘 안 되시는 분 가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잠깐 다녀오시고요. 뒤에서 볼게요. 네.
일찌감치 안 보이네. 어디에 전화나 번쩍에 쉽지가 않아. 로드가 굉장히 떠 있는데 안 되면 그래도 잘 확인도 안 됐지만 지금 인터레이션 내려가는 이름 인터레이션이고 랜드 자 디테일 인터레이션 디테일을 갖고 와서 얘를 렌즈 함수에 넣고 24.5에서 그 다음에 획고 이동해서 0.5하고 2 사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와 이거 쉽다. 캐티만 했는데 포인트 넘어를 포인트 라인 저식하는 거 엄마한테 사줘서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렇지. 여기서는 자 기본적으로 이 방은 얘를 쓸 만약에 여기도 봐요. 자 여기 보면은 P스케일 얘기가 없지. 자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얘를 갖다 쓰니 얘를 갖다 쓰니 얘를 쓰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P스케일은 여기다 만들어봤자 안 쓰는 거지. 만들 거면 여기다 오케이? 요즘에 타임 잉크가 아니라 타임 잉크는 시간 증가를 만들어 프레임 분해를 FPS 변하는 값이야.
아, 없죠. 저기 없었죠. 네. 자,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개는 번개대로 놔두고요. 네. 하필 딱 1프레임에는 한 개도 안 보이네요. 자, 번개는 번개대로 놔두고 옆에다가 폰트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글씨를 좀 써볼게요. 모페. 그리고 X축으로 이렇게 볼까요? 네,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살짝만 마이너스 0.05 정도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제 이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글씨를 이렇게 쫙 지워나갈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죠? 자동차 이런 거 싹 없어지고 뭐 이렇게 싹 지워지고 뭐 이런 것처럼 글씨를 좀 지워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면수를 많게 해줄 건데요. 리메쉬라는 노드를 달아줄 거고요. 이 리메쉬는 메쉬를 다시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메쉬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는 노드인데 지금은 좀 불균등해 보이니까 타겟 사이즈를 0.01 이렇게 줄여서 좀 빽빽하게 이렇게 다시 메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에다가 컬러를 노이즈를 줘서 이렇게 쓱 벗겨지게 해줄 거예요. 자, 우리 베놈 숲 과제 내줬을 때 그런 과제를 내줬었나? 안 내줬지? 네.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변할 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가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노이즈가 적절하게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벗겨지게 이렇게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노이즈를 쓰려고 가만히 봤더니요. 노이즈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여기는 검은색, 여기는 하얀색.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노이즈를? 좀 애매하죠. 노이즈는 전체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들어가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노이즈 상관없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줄 거냐면은, 자, 어트리비트 밥 하나를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늘 배웠던 핀레인지를 이용해서 x 왼쪽부터 오른쪽 x까지를 0에서 1까지 그라데이션을 주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요 끝과 요 끝 값을 좀 알아야 되겠죠. 지오메트리에 가서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x축으로 정렬해 보니까 마이너스 1.79에서 얼추 플러스 1.79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벡터 2 플롯, 벡터 2 플롯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이렇게 플롯으로 바꿔놓고요. 왜냐하면 x축을 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줄 거라서 그래요. x를 여기 x를 핀레인지 노드에 이렇게 달아서요. 아까 마이너스 1.79에서 플러스 1.79까지 이렇게를 0에서 1로 바꿔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컬러에다가 이렇게 내보낼 거예요. 그랬더니 색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했는데 여기에다가 좀 노이즈를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변하는 거는 뭘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줬죠, 방금? 포지션의 x 값을 가지고 줬죠. x가 마이너스일 땐 블랙, 플러스일 때는 하얀색. 그래서 그 포지션의 x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노이즈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게 그만큼 그라데이션이 노이즈가 먹어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노이즈를 직접 넣어서 컬러로 쓰는 게 아니라 노이즈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이 핀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 썼던 이 포지션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터뷸런스 노이즈 하나를 달아서 포지션 연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3D 노이즈겠죠. 3D 노이즈 이렇게 해주고요. 자, 나머지는 전부 파라미터로 뺄게요. 일단 파라미터로 create input parameters. 자, 그 다음에 어드에서 포지션에다가 이 노이즈를 더해준 다음에 자, 노이즈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눈으로 보기는 봐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이 계산된 걸 포지션을 밖으로 빼서 확인을 해보면 아,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간 걸 볼 수 있네요. 자, 프리퀀시를 좀 조절을 해줄게요. 노이즈는 오리지널 펄린 노이즈를 해줄 거고요. 똑같이 좌우 똑같이 XY 똑같이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한 2배 정도 올려주고요. 많이 찌그러졌죠? 앰플리튜드도 한 2배 정도 올려줄게. 그랬더니 이제 정신없이 찌그러졌죠. 못 알아볼 정도로요. 자, 이런 느낌인데 자, 이제 이거를 포지션을 바꿔서 이렇게 찌그러뜨릴 게 아니라 포지션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거 찌그러뜨릴 게 아니라 저렇게 찌그러진 포지션을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찌그러진 상태로 그거 기준으로 핀레인지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찌그러진 상태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라데이션 노이즈 뭐 이런 종류를 작업할 때는 노이즈를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포지션의 노이즈를 주고 그걸 기준으로 뭐를 이런 경우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노이즈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키를 줘서 이 글씨를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워주면 되냐면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0.5보다 큰 값을 지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가 싹 지워지겠죠. 그러면 요 0.5 요렇게가 아니라 좀 섞여 있죠. 그래서 요 일부를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보다 크다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노드를 쓸 거냐면 compare라는 노드를 쓸 거예요. compare. 자, 이 compare라는 노드는 뭔가를 비교하는 노드고요. 그리고 이 값이 비교한 게 맞으면 요 불연산이라고 그러는데 비교한 게 맞으면 1, 틀리면 0이 나와요.
맞으면 1, 틀리면 0. 자, 뭘 비교할 거냐면요. 자, 아까 우리 작업했던 것 중에 자, 요 컬러에 넣었던 바로 요 값. 요 값이 0.5보다 요 값이 0.5보다 크면 0.5보다 크면 뭘 할 건데요. 자, 지울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0.5보다 크면 지우고 안 크면 안 지울 거예요. 그쵸?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문. 맞으면 뭐, 틀리면 뭐. 그래서 답에도 이런 조건을 처리하는 노드가 있는데요. 바로 if 블럭이라는 노드예요. 보면은 여기 if 블럭이라고 돼 있죠. if 블럭. if 블럭을 만들어 보면은 노드 한 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 마치 for each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블럭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이 노드의 사용법은 여기 컨디션에다가 바로 이런 조건문을 넣어주면 참일 때, 1일 때는 저 안에를 돌리고요. 틀리면 안 돌려요. 안에를. 그래서 저 안쪽을 맞으면 실행하고 틀리면 실행 안 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블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0.5보다 큽니다. 요거를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가 뭘 하면 되냐면은 이 안쪽에다가 지워라를 넣어주면 되겠네. 지워라. 그래서 이제 지우는 노드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요. remove point라는 노드예요. 포인트를 삭제하는 노드. remove point. 자, 그 remove point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handle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뭘 넣을 필요가 없고요. 이 두 번째 ptnum이라는 곳에다가 포인트 넘버를 넣어주면 이렇게 포인트 넘버. 이 경우는 좀 다르게 연결 안 하면 동작하지 않아요. 이름이 같아도요. ptnum에다가 ptnum을 넣어주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포인트 넘버가 그냥 넘버별로 다 지워져서 그냥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뭐냐면은 얘를 요 안에다 집어 넣어야 돼요. 항상 지워지는 게 아니라 만족할 때만 지우게. 근데 이게 이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요 인풋에다가 요 begin 인풋에 요 ptnum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요 안쪽에서 쓸 수 있게 ptnum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요 ptnum을 이렇게 블럭 안으로 넣어주고 이제 얘를 요 안에 있는 ptnum을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0.5보다 큰 애들이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본 거는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노이즈로 만든 이 값을 compare라는 노드로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 비교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if 블럭을 만들어서 포인트를 삭제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씨가 점점 생겨나게 하고 싶으면은 지금은 0.5보다 큰 거를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0.5가 아니라 이렇게 0보다 큰 것부터 점점 커져 나가면은 이렇게 글씨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우리 방금 비교할 때 썼던 요 값에다가 파라미터를 빼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빼버리면 이제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 볼까요? 파라미터에 따라서 요거죠.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근데 얘가 값이 0이 돼도 다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핀레인지 할 때 마이너스 1.79부터 1.79까지 핀레인지를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79인 애들이 0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마이너스 0인 애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만큼이 다 0인 거예요. 야,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1.79, 1.79 할 때는 그냥 모펫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값을 확인했었는데 우리가 요 핀레인지에 넣은 값이 지금은 노이즈를 더해서 넣었죠. 노이즈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거 포지션으로 한번 빼보면은 얘가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x 값도 거의 2까지 이렇게 커진 거죠. 2에서부터 2에서 2.5까지 커졌네요. 마이너스 2.1에서 2.5까지. 이렇게 값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저게 덜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된 거네요. 자, 그래서 여유 있게 이 핀레인지 값을 아까 이렇게 잡으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렇게 충분히 크게 잡아주면 이제 쓱 이렇게 제대로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보려고 그런 게 아니죠. 포지션 이렇게 지워주면 이제 쓱 모팩이란 글씨가 이렇게 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특별히 막 문제 많으신 분 잠깐만 보고 할게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 글씨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박스에다가 팔 거예요. 그래서 빈 박스에 글씨가 쫙 새겨지게. 모팩이란 글씨가. 이런 거 있죠. 총 다다다다닥 쏘면 이렇게 쭉 하면서 글씨 만들어지는 뭐 그런 비스들만 무언가. 그래서 이제 박스에다가 저거를 파버릴 거예요. 저장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도 저장 한번 해주세요. 자, 할 건데 자, 옆에다가 박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 사이즈를요, 얘 팔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로는 한 5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Z는 한 2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를 얇은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0.4 이 정도로 해주고, 아래로 0.2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바닥에 딱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폰트를 이렇게 조금 내린 게 글씨 팔라고 살짝 바닥에 내려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걸 파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이거를 폴리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이 상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냥 포인트를 지우는 거다 보니까 면들이 좀 지금 이거 보면 포인트만 있죠. 면이 없어졌어요. 만들어지는 면이. 그러니까 뭔가 좀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좀 지저분해서 이대로 폴리익스트루드를 하면 뻗어버리는 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오메트리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면이 없는 지오메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는 노드가 클린이라는 노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정리가 돼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돌아간 거고요. 자, 적당히 이렇게 생겼을 때 기준으로 이제 폴리익스트루드를 좀 해보면요. 폴리익스트루드 노드를 달아서 자, 위로 좀 올려주죠. 디스턴스 0.1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올리고 났더니 지금 이 무슨 일이 벌어졌죠? 뭐가 좀 정상이 아니죠. 자, 한번 쭉 다시 움직여 볼까요? 쭉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저 M자 저기에 뭐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폴리익스트루드의 옵션 중에 이 익스트루드 모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를 프리미티브 엣지 노말이 아니라 포인트 노말로 바꿔주면 보통은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보면 쓱
쓱, 쓱. 예,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웃풋, 백. 이렇게 해서 뒤에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린으로 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불린 노드 하나를 달아서 자, 이 박스를 이 글씨만큼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지워놨더니요. 이제 아까 이 옵션에 따라서 쓱, 쓱 만들어지는 건 보이는데 저 이상한 선들이 막 생기죠. 자, 저 선들의 정체는 뭔가 봤더니요. 여기 들어있던 바로 이 CD가 불린으로 인해서 이렇게 묻어가서 그래요. 그쵸? 파내면서 CD가 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거면 저 CD 우리가 이거 지우는 거 보려고 만든 CD지 쓸라 그런 건 아니니까 attribute delete 노드를 하나 달아서 CD 지워버리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글씨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를 쭉 이렇게 한 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만들어 놓고 봤더니, 잠깐만요. 제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제 키를 좀 줘봐야 되겠죠. 지금은 그 뭐죠? 그냥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키프레임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거우니까요. 이 상태에서, 자, 쓱, 완전히 없어져서, 쓱 나오는데 좀 걸리죠. 지금 막 나오네요. 한 0.15, 아직 폴리곤 좀 있죠? 0.12. 네, 0.12. 이 상태에서 키, 그 다음에 쓱, 한 120프레임까지만 해볼게요. 120, 120. 네. 120프레임에서 쓱쓱쓱쓱쓱 나와서 쓱쓱쓱 다 나올 때가 한 이 정도면 다 나오나요? 0.95 클릭. 그 다음에 Shift 클릭 눌러서 키 리니어하게 해주죠. 리니어. 자, 그리고 플레이하면 이제 쓱 요게 리얼타임이에요. 네. 쓱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글씨를 이렇게 파고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글씨가 쫙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밋밋해요. 그래서 뭘 해줄 거냐면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막 생겨난다. 이렇게 막 생겨나면은 이렇게 부분이 아니면 없어진다. 이렇게 없어지면 둘째치고 요 사라지고 있는 요 부위가 반짝 이렇게 빛이 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이제 상상해 보세요. 글씨 이렇게 나오면서 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빛이 나면서 혹은 뭔가 이렇게 이펙트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라 지워지고 있는 저 부분에 뭔가 이렇게 좀 빛이 나도록 이렇게 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려니까 이제 뭘 해주면 좋으냐면은, 자, 얘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썼나요? 얘를 요거 파는데 사용을 했는데, 자, 요게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빛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에. 여기다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부분에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러려면 이제 요거랑 비슷한 밥노트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요게 아니라. 그런데 요 파라미터들은 다 똑같이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옵션을 바꾸면 한쪽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진 않는데 간혹 이 노드에 완전히 링크가 걸린 똑같은 노드를 만들고 싶을 때 여기 우클릭을 눌러서 보면은 액션에 Create Reference Copy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전부 이렇게 링크가 걸린 채로 노드가 만들어져요. 이게 너무 링크가 무식하게 다 걸려갖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저분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보기에 그래서 많이 쓰진 않는데 어찌됐건 가끔 저렇게 뭐 써도 좋을 때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랑 같은 옵션으로
여기에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이제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아까 한 일은 뭐였냐면요. 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방금 우리가 했던 일은요. 이런 일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0.5가 됐든 뭐가 됐건 이 이유를 전부 조건이 맞으면 다 지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만 지운 게 아니라 요만큼을 남겨두려고 그래요.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0.5 이쪽을 다 지우는 게 아니라 0.5보다 조금 덜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지워야 돼요. 근데 여기만 지우는 게 아니라 요 밑에도 지워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지워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만 남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0.5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해준 요 영역 좌우를 싹 지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후디니에서 보통 이렇게 영역을 보통 밴드라고 해요. 밴드. 파라미터 중에 뭐 무슨 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영역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는 거야. 자, 그러려면 우리 아까는 조건문이 이거보다 큰 거를 지우세요. 예를 들어서 밴드가 0.1이라고 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0.6보다 큰 거를 지우세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은 하나 더 생겼죠. 0.4보다 작은 것도 지워야 돼요. 그래서 0.6보다 큰 거 또는 0.4보다 작은 거 이렇게 지워야 되고요. 그렇게 또는 이라고 불리우는 걸 영어로는 OR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 경우는 아니지만 0.1보다 크고 0.4보다 작은 거 다 지워.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거를 보통 우리말로는 그리고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and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논리연산자라 그래요. and, or, not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것들. 자, 후디니에 그 노드들이 들어있고요. 노드 이름 and, or이에요. 똑같이.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요만큼을 지웠는데요. 저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조금 더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파라미터 이름은요. 밴드라고 해줄 거예요. 밴드 이렇게 해주죠. 자, 그래서 아까는 얘보다 큰 거를 지웠는데 지금은 자, 밖에 나가서 밴드 값을 먼저 넣어줄게요. 한 0. 어느 정도, 0.1 정도 할까요? 너무 큰가? 0.01 하죠. 0.01. 자, 그래서 이거보다 큰 걸 지우는 게 아니라 저기서 봤듯이 밴드만큼 조금 더 더해서 그거보다 큰 걸 지우면은 어드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어드 여기 밴드.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살짝 여분이 생기죠. 아까는 0.5보다 큰 거 지웠으면 지금 0.501보다 큰 걸 지우는 거니까 그 여분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또 지워야 되냐면요. 이번에는 subtract 이 아까 이 값에서 밴드를 뺀 값, 이렇게 밴드를 뺀 거.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여기서 밴드를 뺀 거. 요거보다 작은 것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거보다 작은 거니까 이번에는 컴페어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컴페어. 그래서 아까 요 결과값이 지금은 여기는 큰 거였는데 얘보다 작은 거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죠. 자, 요렇게 해볼까요? 요거 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네, 요렇게 요쪽이 지워진 거예요. 지금 아까는 요 큰 쪽이 지워졌고요. 이제 요렇게 작은 쪽이 지워졌죠. 자, 문제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 또는 이거 둘 다 지워. 그러니까 아까 또는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OR이라는 노드를 가지고요. 자, 요거보다 큰 거 또는 요거보다 작은 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지워. 이렇게 돼주면은 이제 요 사이에 둘 다 만족 안 하는 요 부분이 이렇게 띠같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띠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값을 좀 키우면 이 밴드 값이 커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아까 우리 여기에다가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머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이 녀석. 그러면 이제 여기 살짝 값이 뭐가 들어왔죠? 근데 지금 면이 너무 겹쳐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만 위로 올려주도록 하고요. 살짝만 트랜스폼 이렇게 조금만 위로 올려서 너무 올라갔고요. 네, 조금만 네, 살짝만 올려주고 컬러를 55 이렇게 해서 아까 번개처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자 이렇게 뭔가 저 중간에 한번 뭐죠 이거? 이때 뭐가 문제가 생기네요. 자 분리네 뭐가 좀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클린 얘도 안 되나? 네, 이래도 안 돼. 요거 일단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지금 요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요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글씨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글씨 색깔이 좀 밝아서 느낌이 잘 안 나니까 이쪽에도 컬러 하나 달아서 좀 어두운 색으로 네, 이렇게 해주면 아마 네, 조금 더 뭔가 느낌이 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정리가 됐는데요. 자, 이제 제가 뭘 더 하려고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아까 번개 만들 때 번개를 어떻게 만들었죠? 라인을 가지고 번개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 라인을 만들 때 그냥 라인 한 개를 안 그리고 점 두 개를 찍어서 라인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점을 움직이면 번개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같이 움직이겠죠. 그게 이제 후디니의 프로시저 그 핵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요, 여기 방금 만들어진 이 면에다가 스캐터를 해서 점을 한 개만 찍어줄게요. 점을 한 개만.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은 이 영역이 바뀔 때마다 이 영역이 바뀔 때마다 이곳저곳에 이렇게 찍히겠죠. 스캐터니까요. 그쵸? 여기도 찍히고 저기도 찍히고 더 많은 변화를 주고 싶으면 시드에다가 $F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정말로 몇 프레임 막 이곳저곳에 점들이 찍히겠죠. 점 하나가 이렇게 계속 찍히겠죠. 자, 이렇게 찍힌 점을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번개에 이 아래에 찍어놓은 이 점 대신 이거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번개가 방금 우리가 찍은 점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값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점이 계속 바뀌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해보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합쳐주면 짜잔 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 없어졌죠. 네. 자, 이러면 이제 사실 완성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하고 관계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노말에 문제 생겼을 때 왜 문제들이 생겼죠? 한쪽엔 노말이 있는데 다른 한쪽엔 노말이 없으니까 이쪽 노말에 전부 0이 들어가서 시커멓게 보였죠. 자, 지금 무슨 문제냐면요. 여기는 알파가 있는데 여기는 알파가 없어서 이쪽에 알파에 전부 0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투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attribute create로 알파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알파 값은 1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다시 글씨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한번 플레이를 좀 해보면은 이 번개에 따라서 번쩍번쩍하면서 글씨가 쫙 만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꽤나 흡족하게 작업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첫 프레임에서 이렇게 한 프레임에 보니까 가운데 번개가 쓸데없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왜 그런 거 봤더니 여기에 아직 면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스캐터가 되면서 여기 점이 하나가 찍혀서 그래요. 왜 점이 찍혔을까 보니까 여기 지금 시작할 때 여기 보니까요. 0포인트 버텍스가 없는데 프리미티브가 폴리곤이 이만큼이 있죠. 좀 이상하죠. 이런 상태라서 그래요. 클린 아까 정리하는 노드를 달아주면 싹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스캐터를 봐도 하나도 이제 안 찍히죠. 자,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제 없을 땐 비어 있다가 퍼벙펑펑펑 이러면서 이제 글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아까 하나 좀 이상한 거 있었죠?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은 박스랑 얘를 요렇게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가 좀 느닷없이 이상한데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면이 하나 지금 꼬여 있죠. 저 면은 어디서 꼬여 있을까요? 여기에 폴리익스트루드 할 때 이렇게 꼬여 버렸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디스턴스 요거 포인트 노말로 했지만 뭐가 좀 정상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여기 가보니까 자, 이거요. 디스턴스로 하지 말고요. 0 해놓고요. 자, 여기에 트랜스폼 익스트루드 프론트 이걸로 그냥 글로벌 0.1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확실하게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자, 그리고 뭐지? 해보니까 이제 다시 별 문제 없이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작업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보신 것처럼 이제 노이즈 뭐 요 정도만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좀 이런 종류의 FX 다운 작업들을 이제 슬슬 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자, 이제 과제들을 좀 드릴 건데, 자, 하나는 전기, 이런 번개, 이런 느낌들을 한번 시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재미 삼아서 네, 뭐 이런 뭐 뭔가를 만들어 보는 이걸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은 컬러 부분, 이런 노이즈, 우리 왜 해리포터 같은데 막 쉴드 이렇게 쳐놓으면 막 이런 것들 이제 노이즈 맵을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지금은 매터리얼 렌더링까지 배운 건 아니라서 완성은 못 시키겠지만 기반이 되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번개, 전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가능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뭐 포탈이나 뭐 쉴드 뭐 이런 작업들 뭐 좀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드렸던 과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아저씨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그냥 블렌딩이 됐지만 이제는 뭔가 더 있어 보이게 블렌딩을 해줄 수 있겠죠. 아마 지금 단계에서 이 과제를 다시 보시면은 되게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배운 게 훨씬 많거든요, 그때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니더라도요, 지금 이제 벡스를 밥 배워나가고 있고요. 뭐 노이즈, 뭐 블렌딩, 뭐 엔간한 것 좀 기초적인 것들은 그래도 많이 배운 편이라 이제 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다른 재밌는 것들을 또 아이디어들을 내서 뭐 좀 해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그 매터리얼 렌더링 이쪽을 조금 배우고 맞나요? 제가 가물가물하네 갑자기. 네, 매터리얼 쪽을 먼저 배우고 누크를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파티클 좀 배우면서 이제 랭글이라는 그때 잠깐 설명했지만 백스의 코드 버전까지 배우면 이제 그게 2달 차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후디니의 좀 뭐라 그럴까요? 바닥 베이스가 되는 기초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